안녕하세요, 두목입니다. 넷기어 게이밍 XR500 공유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듀얼코어 1.7기가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더욱 빠른 속도를 이끌어내주는데요. 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송되어 온 박스는 상당히 커서 노트북 한 대가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상자 안에는 충격 방지용 종이가 덮여져 있었어요. 그 안에 돌아다니는 것을 막고자 고정시킨 스티로폼도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깔끔하죠? 자, 넷교에서 출시된 나이허 플로어 게이밍 XR500입니다. 블랙과 주황의 조합이 역동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놀랐는데요. 이렇게 큰 공유기가 있을 수가 라고 말이죠. 제품을 감싸고 있는 얇은 겉 비닐을 벗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닐을 벗겨내니 제품 박스를 버리기에 너무 아까울 정도로 멋졌어요. 드디어 본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볼 때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본체의 모습이 꽤 커 보이는데요.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아요. 빠른 설치 및 시작을 도와주는 설명서, 그리고 전원 공급을 도와주는 어댑터, 무선 와이파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고성능 안테나 4개, cat 5e 방식인 유선 랜 케이블, 기가랜급 이상은 cat 5e 이상의 방식을 사용해야 속도가 원활히 나오니 참고하셔야 돼요. 상자 안에 있는 구성품은 이게 전부이고요. 심플해서 좋습니다. 본체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떠한 모습인지 좀 궁금한데요. 본체에 붙은 비닐을 벗겨보니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우주선 비슷한 느낌도 들고 스포츠카 후면 그릴도 비슷하고 외관이 정말 멋집니다. 전면에는 상태의 표시를 알 수 있는 LED와 통풍구가 존재하고요. 왼쪽 옆면에는 3.0 USB 포트 2개가 존재해요. 그리고 안테나 단자도 살짝 보이는데요. 상단 오른쪽 앞부분 버튼 2개가 보여요. 여기는 와이파이 온오프와 WPS를 통해 직접 연결 시 필요한 버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도 안테나 단자가 있으며 통풍 기능이 보여요. 밑바닥 역시 통풍구가 있으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무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뒷면에는 각종 스위치와 단자가 존재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전면 LED 온오프 스위치가 첫 번째에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셋이 있는데 이건 공유기 초기화하기 위한 그런 구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테나 성면 연결부예요. 단자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유선 랜 포트를 갖다 꽂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거랑 다 똑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안테나가 또 있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단자가 있어요. 이거는 전원을 공급할 때 쓰는 단자예요. 어댑터 연결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원을 온, 오프 시킬 수 있어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꺼두시는 게 좋겠죠? 잘 보셨죠? 공유기 특성상 비슷할 수 있어도 몇 가지 추가된 그런 스위치와 버튼이 있었어요. 더욱 특이한 건 발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멋들어지고 시원한 통풍구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연결 상태에 따라서 LED 램프가 전멸 또는 색깔이 바뀌게 돼요. 이건 무선 안테나입니다. 와이파이 이용 시 꼭 필요한데요. 프라모델 건담에서나 쓸 법한 모양과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 안테나마다 번호가 새겨져 있으면서 이제 그런 본체에도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그 번호에 맞게 이제 안테나 단자에 맞춰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 끼우면 장착 완료됩니다. 참 쉽죠? 자, 나머지 안테나도 번호에 맞춰 잘 껴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크기가 엄청 커요. 한 30cm 좀 넘습니다. 무게는 엄청 가볍다는 거. 그래서 이동시 부담이 없어요. 이제 각 케이블을 연결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WAN 외부에서 들어온 인터넷을 이곳에 노란색 곳에 연결하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나 게임, TV 이런 곳에 연결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그 옆에 전원 연결을 하시고, 그쵸? 이거는 꼭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보면은 야간에 LED 불빛이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LED를 ON, OFF 스위치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장은 없겠죠, 자는데. 자, 이번엔 속도 테스트를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타사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뭐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2주 정도 넘으니까 500메가 선이 갑자기 100메가대로 뚝 떨어집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들어서 넷기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넷기어 3주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도가 잘 나옵니다. 속도 제어는 QoS에서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뭐 그거 외에도 한번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 시 라우터 로그인 .net 이렇게 입력해서 넷기어 듀마 OS로 진입을 합니다. 인터넷 속도를 확인한 다음에 측정된 값을 보여주는데요. 값이 틀린 경우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도 무관합니다. 넷기어 관리자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유저네임은 변경 못해요. 그러나 비밀번호는 변경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모든 항목을 기입하면 와이파이 설정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무선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돼요. 뭐 넷기어 XR500의 기능 중 구성 기능이 좀 참신했어요. 저는. 하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이유는 2.4GHz와 5GHz 주파수를 하나의 이름으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더 빠른 회선으로 땡겨 쓰는 거예요. 기존에 따로따로 연결해야 하던 와이프용과 다르게 넷기어 XR500은 편리함 그 자체였어요. 구성이 완료되어지면 공유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니 이제 넷기어 홈페이지에 가입하라는 페이지가 뜨네요. 가볍게 가입하고 이메일 인증 받으세요. 드디어 듀마 OS 설정 화면에 진입했습니다. 넷기어의 XR500의 컨셉에 맞춰 이제 레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에는 메뉴가 되어 있어요. 누를 때마다 하이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요 가운데 여기는 대시보드 상황을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인터넷, 게스트 포함해서 무선, CPU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록 필터입니다. 이런 기능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유용해요. 500km에서 3000km 범위를 벗어나면 게임 시 이제 좀 핑이 높아져서 렉이 발생해요. 이제 뭐 좀 버벅거리죠.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유저들과 게임을 즐기게 되면서 이제 쾌적하게 렉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차단하고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필터링 모드, 관중 모드 이렇게 있는데 관중 모드는 원밖에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아요. 대부분 일반 PC에서 사용하는데 게임 시에는 필시 이제 필터링 모드가 필요합니다. QoS는 대역폭을 활성해서 게임 렉을 발생시키지 않게 이제 대역폭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뭐 항상 선택을 할 경우에는 게임이 끝난 후 반드시 사용하지 않음으로 바꿔야 하고 이제 높은 우선순위일 경우에는 이제 게임 감지 때만 알아서 차단이 됩니다. 장치 관리자는 공유기를 통해 접속, 비접속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맵인데요. 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도 이 맵에서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다면 회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치 관리자 맵은 이 맵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너무 좋아요. 내가 어떤 거를 갖다가 사용하는지 그런 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PC 트래픽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뭐 TV와 엑스박스를 이제 뭐 켜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를 막 이제 끌어옵니다. 이제 데이터량이 다른 장치에 비해 월등하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데요. 어떤 장치가 많은 트래픽을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 쉽죠. 이번엔 VPN을 살펴보려는데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넷기어에서는 오픈 VPN을 지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VPN 서비스 위쪽에 유동 DNS를 선택해서 가입하고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 겁니다. 다시 하이브리드 VPN으로 돌아와서 이 기능은 듀마 OS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넷기어에서도 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도 아직 뭐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좀 이 부분도 좀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넷기어 XR500은 다른 공유기가 갖추고 있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뭐 얘기할 건 없겠죠? 포트 포워딩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습니다. 예, 굳이 언급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참신한 것이 있었는데요. USB 저장 장치를 통해서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담긴 USB를 공유기에 연결해서 서버 이름을 편집해 입력을 하면 이게 공유가 됩니다. 레디 쉐어 스토리지에 접속하고자 하는 방법을 체크하면 외부에서도 그거를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음악, 사진 외부에서 쉽게 공유가 된다는 거죠. 듀얼코어 1.7GHz 프로세서의 빠른 성능과 2.6GHz의 빠른 무선 속도에 더욱 최적화되어 있고요. 렉과 버퍼링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제공하는 공유기였습니다. 간단한 클릭만으로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듀마 OS의 편리함과 대역폭을 조정하여 트래픽을 처리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유기가 아닐까 싶어요. XR500 공유기는 앱까지 지원하는데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며 연결된 회선을 앱으로 중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스트를 위한 무선 와이파이 설정을 손쉽게 할 수도 있죠.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넷기어의 게이밍 XR500 어떤가요? 쓸만해 보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이상 두목이었습니다.